정보기관에서 유심히 최근 김정은의 어떤 동향과 행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탁 감지된 거예요. 경호에 집착하네. 김정은이 경호에 점점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더 경호를 강화하고 있네. 사실 김정은이 올해로 집권 14년 차잖아요. 14년 차면 뭔가 집권에 자신감도 보이고 안정감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김정은의 신변을 지키는 경호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살벌하네. 진짜 저기 한번 진짜 엄청 크네. 저렇게까지 하면서 와야 돼요? 아따. 정말 뭐 체격 큰 그 경호원들이 밀착해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예전과 좀 진짜 달라졌네요. 김정일,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이 있다 치더라도 눈에 띄는 자리에서 등장은 안 했거든요. 딱 지금 어떤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은 경호원이 보여요. 공개석상에서 드러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목을 또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저 007 가방인데 북한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백악관 경호실도 저런 007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뭐가 있냐면 안에 기관 단총이 들어있어요. 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관 단총이 들어있어가지고 손잡이가 방아쇠예요. 당기면 다르륵 깨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방탄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펼치면 방패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의 약간 경호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과연 김정은이 집권 초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경을 쓰게 됐는지 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저 경호원들 저들은 대체 누구인지 오늘 이만갑에서 이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최영재 마스터가 있다면 북한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입니다. 강윤철 씨 모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시네요. 그러네. 우리 원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위사령부구나. 아니 북한에서 호위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걸 하는데? 네, 호위사령부는 김씨 일가와 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예를 들어 군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면 김씨 일가와 그 기반인 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대이죠. 호위사령부 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한 목숨 바쳐 옹이해갈 것을 저국과 인민 앞에 다시금 엄숙히 맹세하며 전진합니다. 혹연 이제 김정은이 그 평양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호위사령부가 자출돼가지고 그 경호도 서기도 하고 제가 근무 썼던 데는 특각이라고 김일성이 윤희상 작가에게 준
윤희상 각이라고 있습니다. 윤희상 각이요? 네, 윤희상 각이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 윤희상 각에서 제가 군무를 섰습니다. 그럼 영상 속에서 앞서 지금 이야기해 줬으니까 이게 밀착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 호위부 소속인가요? 네, 그분들은 우리 허위사령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명 974 부대라고 친위대 나갔죠. 그분들은 군 지시를 안 받고 직접 당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그분들의 사명은 김정은의 그 신변안전, 둘째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입니다. 경호실 같은 거네. 그렇죠. 경호실 같은 거고. 제가 974 부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김씨 일가에 대한 호의 그리고 또 김씨 일가가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한 경호만을 전담해보는 그런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 명칭이 974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974라는 게 이제 김종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완전히 낙점된 그 1974년을 따가지고 974 군부대로 그 시점을 따서 이제 974 군부대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와, 몸 자체가 방패니까. 키 큰 애들 다 어디 갔나야 되네. 저기가 있네. 오, 총이다. 열두 명. 야, 언제 셌어, 또. 1시부터 12시 방향을 다 본다는 거야. 이게 뭐야? 아우. 야, 무슨 집단 체조야, 뭐야,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길게 안 뛰거든. 엄청. 와. 저게 경호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고 사이로 보이는데 이런 거, 묘떡이다, 묘떡 이런 거 하나 좀 더 가져라. 한 2개 좀 더 가져라. 미육동무. 야, 미육동무. 미육동무한테 한글로 말하네요. 나 이거 정말 웃기네. 야, 묘떡 이런 거 하나 좀 더 가져라. 묘떡무, 영국이. 소리 풀다 때문에 그거는 골로 안 가. 일로 지나가지. 아, 이제 시작인가? 974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바로 옆에서 총을 갖고 있다?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바뀌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허용을 해줬다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974 부대를 신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아주 높은 고위 당 간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몸수색하겠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몸수색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도 엄청나게 높고요. 한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김정은의 진짜 측근은 뭐 김여정 이런 사람이 아니라 974 아니냐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근데 974 부대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경호 전담하는 특수부대잖아요. 네. 그럼 북한 주민들도 이 974 부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아유, 알죠. 당연히 974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 약간 신비스러운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힘도 엄청나고 뭐 격술대에서 1등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원이 뭐냐고 김정일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장군님의 호위병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뒤에서 진짜 장군님 호위병이 나타나서 동무 좀 쉬라 했는데 기절했다는 뭐 그런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974 하면 김정은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이 974 부대 언젠가부터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경호가 많은 사람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다. 점점 겁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최근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아베 수상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시다 수상에 대한 그 테러 위협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5월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또 피습당해서 중상을 입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걸 강화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이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단지 쇼잉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었죠. 그 북한 지역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서 이 홍수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 경호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사실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호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이 시민들의 접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일 거면은 수해 현장에 찾아간다는 게 약간 무색할 정도의 어떤 경호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무서워하는 분위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김정은이 이제 환호하는 군중 속에 파묻혔던, 그래서 꼼짝달싹 못했던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만약 경우에 김정은의 목숨을 노렸다라고 하는 자객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뭐 김정은이 황천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강화가 되면서 경호원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뭐 때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김준 기자 이게 겁이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김정은에게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2012년에 김정은이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고 유경원을 김정은이 현지 시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전된 기관총이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하고 3년 뒤 2015년 김정은이 시찰 예정인 비행장에서 폭발, 의문의 미상의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김정은 집권 3년 차.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테러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총 26번. 26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만큼의 사건들을 김정은이 지금까지 겪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이 자신을 지키는 이제 974 부대에 엄청난 또 특권을 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길래 엄청난 걸 준 건가요? 네, 제가 친한 형이었어요. 그 형이 974 부대에 다녔었는데 그분이 대학 때 소를 잡아먹었어요, 친구들하고. 북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대합니다. 예. 그랬는데 소를 잡아먹으면 최하 5년입니다. 사람처럼 사람을. 최하 5년? 최하 5년입니다. 그랬는데 딱 잡혔는데 보안성 구루장에 들어가는데 한 닷새 만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소를 잡아먹었다면 중범죄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데도 그냥 구루장 안에서 그냥 한 닷새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게 큰 혜택인 거죠. 일종의 무슨 면책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974에서 어느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이 황해남도에서
2009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도당 조직비서 그리고 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요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적이 있었는데 한 명만 면제됐어요. 근데 그 한 명만 사형을 안 한 것이 아들이 김정일이 저택에서 군무를 선언해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직보로 보고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사용하게 됐다는 거니까 이 아들이 전역하는 걸로 대치돼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와. 혜택이라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사형을 면제해 준다는 건 이건 거의 당연한 거죠. 이렇게 974가 큰 혜택이 자기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에게도.